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3개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3개월간 거의 변동성이 없고 오히려 살짝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대비해서 서서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4월 중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는 한 83,000원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135,000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비해서 한 2% 정도 현재 둘 다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저의 판단과 지금은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가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1월을 100이라고 봤을 때 나스닥과 S&P 500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이나마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주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지금은 코스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에도 현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반도체 지수가 왜 코스피 평균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도대체 반도체를 향한 우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반도체의 부진 사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해서 1.1% 그리고 7.6%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3개월 수익률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9%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매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 지속으로 인한 모바일 등 세트 생산 차질과 백신 확대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의 수혜를 받아온 PC 수요 감소 우려감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앞으로의 주가를 더 하락시킬 만한 요소가 될 것인가가 바로 핵심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들이 메모리 업황의 하락을 반전시키고 주가의 추세적인 하락을 유발할 만한 요소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세트 생산 차질과 언택트 수요 감소는 이미 연초부터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는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더 주가 하락을 불러올 만한 새로운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까지 반도체 주가가 생각보다 더 부진한 이유를 굳이 따져본다면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한 10% 현재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황은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가 반도체 주가 회복에 상당 부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애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21년 4월 데이터인데요. 4월 핸드셋 월별 출하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한 작년 4월과 대비하더라도 작년 4월 대비 한 20% 줄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이 생각보다 더디다, 그것이 코로나가 됐던 아니면 중국이던 간에 어쨌든 수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런 우려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려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확인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다음 분기 펜트업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인도 스마트폰 출하는 하반기에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연간 출하량 목표치 하향은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부품의 공급량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삼성전자의 오스틴 팹이 정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DDI 등 현재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주가 하향의 가능성은 사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주요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이런 쪽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작년 한 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수요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백신이 최근에 계속 공격적으로 풀리고 있음에 따라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지만 결국에 머지않아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스마트폰이나 PC 쪽 수요는 코로나 이전을 사실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서버형 반도체 수요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대표적인 인텔, AMD, 엔비디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서버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3사 합산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3사 데이터 합산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용 반도체 수요를 담당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추이를 살펴보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해서 서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DC 연간 캐펙스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주요 5개 기업의 합산 서버 투자 비용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와 SK 반도체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서버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견조하고 있고, 아직 2021년 하반기 서버 D램 공급이 현재 개시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버 수요에 대한 의문은 현재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의심하거나 걱정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지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매력적이고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전망 추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도 서버 수요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서버 D램의 수요는 코로나 영향과 상관없이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특히 올해 2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작년보다는 더 가파르게 소폭이나마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늘어나는 서버 D램의 수요를 이끄는 것은 단순히 서버에 대한 자체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램 연수에 따른 장애 발생률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 한 30개월을 기점으로 3년에서 4년 사이부터는 D램의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게 보통 서버의 사용 연수를 한 4년 정도로 잡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7년에 서버 교체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2021년이 4년이 노래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직 서버 관련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서버형 D램의 매출 증가는 현재 살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형 D램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높아진 고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다운 사이클로 전환돼서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고점인지, 그러니까 빅 사이클이 끝나고 다운 사이클로 돌아서는 시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D램의 캐펙스 추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산업이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바로 전년도에는 폭발적으로 D램의 캐펙스가 증가했었던 것들이 반복을 합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거의 50% 캐펙스가 증가하자마자 바로 그해 한 3년 정도 계속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었고요. 2009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단기간에 캐펙스를 증가하다 보니까 다운 사이클이 발생을 했었고, 2013년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캐펙스를 무리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다운 사이클에 돌입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D램의 캐펙스가 과거 대비해서 높은 캐펙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D램뿐만 아니라 빗그로스당 캐펙스를 보더라도 똑같은 기점에 캐펙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었던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작년 대비 2021년의 캐펙스의 증가가 다운 사이클에 진입할 만큼 캐파가 갑자기 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현재 주가가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운 사이클이 돌입하기 직전에 전년 대비해서 최소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캐펙스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낸드 플래시 부분의 캐펙스 증가가 최근에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현재 고점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가 하락의 우려는 사실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최소 2022년 상반기 D램 3사 공급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지금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주가 상승의 후반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푸드증권 레포트를 살펴보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 비중 확대를 추천하면서 SK하이닉스를 현재 최선호주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대형주 주가 수준은 PC와 모바일 수요 둔화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공급업체의 D램 재고는 현재 1주 수준으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한 고객사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모바일 고객사는 3분기 모바일 D램 가격을 2분기 대비 무려 20% 인상하면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서버 D램의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3분기 D램 ASP가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7월 고정거래 가격 상승 후 현물 가격과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현물 가격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목해볼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D램 쪽을 살펴봤을 때 현물 가격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D램 고정가와 현물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3년 정도 가장 현물가와 고정가의 괴리가 큰 상황이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현물가의 인상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정도 괴리율이 나온 상황이라면 주가 상승은 사실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고요.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정가와 현물가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모바일이나 PC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림을 받고 있지만 결국 서버향 수요가 터지고 서버향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지점이라면 현재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소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4월 정도가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했고 5월, 6월에는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도 주가는 계속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익 나고 있는 것들을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저가로 현재 분할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현재 계속 떨어지는 주가가 오히려 더 반갑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고,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와 기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